여기서부터 2학기 진도예요, 원래는. 자, 갈게요. 생명 시스템을 아시려면 생명체의 구성 요소를 아셔야겠죠? 생명체는요, 어떤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는 뭐야? 세포. 그 세포가 모이면 우리 그걸 조직이라고 부르고, 그 조직이 형태를 갖추면 기관이라고 부르며, 그래야 그 기관이 우리가 되는 거죠. 개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거. 식물은 조직이 너무 많아서 뭐가 있지? 조직계. 그치? 누구만? 식물만. 동물은 뭐가 너무 많아? 기관이 너무 많아. 그치? 그래서 뭘 가지고 있냐면 기관계를 가지고 있어. 동물만 그래요. 동물만 기관계를 갖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세포는 모양이 상당히 다양해요. 모양이 다양한 이유를 써봐 라고 하면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능에 따라 모양이 다양하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는데,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 요 그림이 반드시 나오죠. 지금부터 세포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무슨 세포를 그릴 거냐면 식물 세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세포는 모양이 상당히 규칙적이에요. 그 규칙적인 모양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 거고요. 자, 보시면 핵이고요. 핵 주변 옆에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그걸 소포체라고 부르고요. 떨어져 있는 요 통로를 골지체라고 부르고요. 소포체 주변에 라이보솜 또는 리보솜이라고 불러요. 그 리보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액토가 이렇게 있고요. 엽록체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엽록체와 마이토콘드리아를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엽록체가 되려면 엽록소가 이렇게 동전 쌓은 것 같은 무늬가 있으면 이게 엽록체라는 거. 그림을 보시고 뭔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세포의 구조를 하나씩 무슨 일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가장자리에 뭐가 있냐면 세포벽이 있습니다. 세포벽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포를 보호하고요. 세포의 형태를 갖춥니다. 그런데 이 세포벽은 무슨 세포만 있냐면 중학교 때 배웠는데 동물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무슨 세포만? 식물 세포만 있어요. 식물 세포만 꼭 기억할 게 배열이 규칙적이야. 식물 세포만 배열이 규칙적인 이유를 써라 라고 하면 세포벽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됐지요? 세포벽에서 안쪽으로 가면 걔 이름이 뭐다? 세포막입니다. 막. 세포막 여러분 처음 배우실 거야. 자, 이 세포막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요렇게 머리 부분하고, 이걸 머리 부분이라 부르고 요거를 꼬리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자, 머리가 무슨 물질로 되어 있냐면 인산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고요. 꼬리가 무슨 물질로 되어 있냐면 지질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서 뭐라 부른다? 맞아, 인지질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인산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물하고 상당히 친해요. 그래서 친수성이고요. 지질, 지방은 물하고 친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소수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세포막은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면, 자,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자, 이게 세포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세포 안쪽이고 여기가 세포 바깥쪽이라고 보면 우리 몸은 무수히 많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물로 이루어져 있어. 안쪽에도 물이 많고 바깥쪽에도 물이 많아. 그러면 꼬리가 안과 밖에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지방은 물과 잘 융화가 안 되죠? 오케이. 그럼 어떻게 배열되어 있냐면 머리끼리 이렇게 안쪽에 배열되어 있고 바깥쪽도 머리끼리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요. 꼬리가 서로 이렇게 맞대어 있어요. 꼬리가 서로 이렇게 맞대어 있는 요 구조를 갖춥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질이 두 개의 층을 이루었어 라고 해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요. 그런데 꼭 기억할 거, 안쪽과 바깥쪽이 모두 다 누가 맞대어 있냐면 머리끼리 맞대어 있다는 거. 그 이유는 우리 몸에는 물이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머리끼리 맞대어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런 세포막은 무슨 역할을 해요? 물질을 교환해요. 필요한 물질은 들어오고 필요 없는 물질은 나가는 걸 누가 담당해 주냐면 요 인지질이 담당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아무튼 인지질이 물질을 교환합니다. 자, 그럼 요 안쪽이요. 요 안쪽 우리 세포질이라고 부르며 여러 가지 핵, 엽록체, 마이토콘드리아, 액포 같은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세포질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기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가 바로 뭐냐면 핵이에요, 핵. 우리 중3 때도 배웠지만 핵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당연히 DNA가 들어있고 DNA가 원래는 무슨 형태로 되어 있냐면 염색 4 형태로 되어 있죠? 기억하죠? 오케이. 그런데 세포가 분열할 때, 즉 핵이 분열할 때는 염색사가 뭐로? 염색? 채. 그렇지. 염색체로 이렇게 응축되어 있지요. 그래요. 핵에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핵은 유전 물질을 가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핵 바깥쪽에, 요 핵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소포체가 있어요. 이 소포체는 뭐예요? 지금 핵 주변에 요 점처럼 생긴 거 있죠? 막이 없어서 점으로 표현하거든요. 이 막이 없어서 점으로 표현한 걸 라이보솜이라고 불러요.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옆에다 선생님이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자, 선생님 피부가 까맣죠? 안 까매? 까매? 알았어. 까매. 그럼 선생님의 핵 속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은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핵 안에, 핵 속에서가 아니라 핵 안에 뭐가 있냐면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DNA는 이중 나선 구조예요. 그래서 핵 속을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DNA가 뭐로 바뀌냐면 RNA라는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얘가 핵 속을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 RNA가 어디로 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라이보솜으로 가는 거야. 라이보솜으로 가서 이 RNA가 우리 주인은 이렇게 생겨야 돼 라는 자료를 얘한테 주는 거야. 그럼 얘가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면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단백질을 결합시켜. 어떤 단백질? 멜라닌이라는 이 단백질을 라이보솜이 만들어내. 그러면 그 단백질은, 즉 이 멜라닌은 어디로 가냐면 소포체로 갑니다. 소포체로 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막으로 씌워. 막으로 씌워서 얘를 이제 보낼 준비를 합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골지체로 보내요. 그러면 골지체는 어디로 이제 얘를 운반시킬 수 있냐면 세포 밖으로 운반시켜서 내 피부가 검하게끔 발현되는 거야. 자, 여러분이 순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자, 핵 속에 들어있던 DNA를 기본 바탕으로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만들어주면 소포체에서 예쁘게 막으로 씌워서 골지체에 전달을 해준다. 그러면 세포 밖으로 나와 발현될 수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그게 뭐냐면 자 봐봐요. 요 점이 라이보솜, 여기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고요. 소포체에서 막을 씌워주면 여기 보여요? 여기 떨어져 있는 요거 떨어지는 요체를 우리는 골지체라고 부르거든요. 골지체가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순서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이건 바로 뭐냐면 액포예요. 액포. 액포는 뭐를 저장하는 곳이냐면 노폐물을 저장하는 곳인데요. 동물은 노폐물을 저장하는 방광이라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세포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 식물세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바로 액포라는 거. 그래서 나이가 많은 성숙한 세포일수록 액포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가 바로 뭐냐면 엽록체예요. 자, 얘가 바로 엽록체. 엽록체는 무슨 역할을 한다? 뭘 한다? 광합성. 그렇지. 광합성을 한다. 그럼 선생님 얘는 무슨 역할을 해요? 마이토콘드리아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마이토콘드리아는 모두 다 있어요. 생물은 다 호흡하지요. 모두 다 있지만 엽록체는 누구만 있다? 식물만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어디를 풀고 계시냐면 152쪽을 풀고 계셔주세요. 사진 찍고 바로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칠판 한 번만 다시 보시고 세포막의 역할을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안 들으시면 어려울 거예요.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칠판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우선 투과라고 하는 건 통과죠. 그치요? 그 통과되는 원리는 바로 뭐냐면 확산이에요. 확산. 확산이 뭐지? 엄청 진한 고농도에서 흐릿한 어디로? 저농도로. 그렇죠. 뭐가 이동하는 거냐면 용질, 즉 물질이 이동하는 걸 우리는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투과할 때 어떻게 투과하냐면 선택해서 투과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세포막은 뭐로 이루어져야 되지? 세포막 뭐로 이루어져야 되지? 세포막은 뭐로 이루어져야 되죠? 머리. 그치, 이거 머리고 꼬리. 꼬리가 있는 걸 전체를 뭐라 부르지? 먼지질. 먼지질, 인지질. 아, 오케이, 인지질. 인지질이 몇 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두 개. 개의 층, 그치? 그래서 인지질 2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피부를 늘렸다가 줄어들었다가 만졌다가 말랑말랑 하지요. 인지질 2중층은 이동이 가능해요. 말랑말랑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인지질 2중층 중간중간에 뭐가 떡하니 박혀있어. 그 떡하니 박혀있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단백질이거든요. 이게 단백질인데 뭐라고 부르냐면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다 라고 해서 막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럼 자, 문제. 인지질 2중층은 이동이 가능하거든. 막단백질은 이동이 가능하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이거 이동 가능하죠. 만약에 얘가 고정되어 있으면 이 세포는 뜯어질 거야, 그지? 그래서 같이 유기적으로 계속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냐면 선택적으로 통과되는 장소가 달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막단백질로 가는 애가 있고요. 인지질 2중층으로 가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인지질 2중층으로 가는 물질들을 우리는 다 무슨 확산이라고 부르냐면 단순 확산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막단백질로 가는 친구들을 무슨 확산이라고 부르냐면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단순 확산이 있고요. 촉진 확산이 있는데 단순 확산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이동하는 것이 어디야? 단순 확산은? 어디? 대답! 인지질. 그렇지. 인지질 2중층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이동을 하냐면 입자의 크기가 어떤 애들? 작은 거. 작은 애들. 맞아요. 입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이동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호흡을 할 때 필요한 산소나 호흡할 때 내뱉는 이산화탄소, 광합성 할 때 필요한 이산화탄소나 내뱉는 산소가 어디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냐면 인지질을 통해서 갑니다. 왜냐면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촉진 확산은요. 큰 통로가 필요한 친구들, 즉 막단백질로 이동하는 친구들이 촉진 확산인데요. 얘네들은 대부분 입자의 크기가 커요. 그게 누구냐면 포도당이요. 포도당 입자의 크기 크고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이요. 그러면 지방이 분해된 물질도 요 촉진 확산으로 갈까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요 단백질이 물하고 친해야 친하지 않아요? 물하고 상당히 친해요. 그럼 기름을 운반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인지질, 요 지질이 기름을 운반하기에 좋아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입자가 크지만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인지질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확산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더요. 그럼 얘는 무조건 입자가 크야 큰 것만 가느냐? 그게 아니라 전하를 갑니다. 즉 막단백질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전하를 이동시키는 단백질이 있고요. 물질을 이동시키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전하를 이동시키는 물질, 예를 들어 칼륨 이온이나 나트륨 이온이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극과 반응에서 한번 배우게 될 거야. 요 녀석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막단백질로 이동을 해요. 여러분이 기억할 거, 입자의 크기가 작은 산소나 이산화탄소, 지방에 있는 물질,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다 인지질 2중층으로 가고요.
막단백질로 이동하는 건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리고 전하를 띠는 이런 물질들을 어디로 이동하냐면 막단백질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기 그 문제를 출제를 하냐면 요거 그래프로 문제 출제를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세로축에다가는 뭐라고 쓸 거냐면 확산 속도라고 적어볼까요? 가로축에다가는 무슨 층이라고 뭐라고 쓸 거냐면 농도 차이라고 적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질까 느려질까? 농도가 많이 나 빨라지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고요.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처음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바로 단순 확산이야. 얘가 그래서 되게 단순해. 어떻게 단순하냐면 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완전은 비례야. 그걸 단순 확산이고요. 요게 바로 촉진 확산이거든요. 촉진 확산은요.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일정해지죠. 왜 일정해질까요? 일정하니요? 단백질이 무한이야? 아니요. 그렇지. 단백질 통로가 유한이야. 이미 단백질 통로가 모두 다 활동 중이라면 어떤 물질이든 간에 기다릴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단백질 통로가 유한이기 때문이야. 그치?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렇게 일정해지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요 그래프 A, B 이렇게 해놓고 여기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인지질 이중충이라고 쓰시고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하면 요 물질들을 쓸 줄 아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그거 기억해 주시고 153쪽에 7번까지 한번 더 풀어주세요. 이제 마지막 3초만 설명해 드릴게요. 너 눕지 마. 왜 이렇게 눕는 거야? 내가 아는 상혁이야? 네. 자, 마지막 3초만 설명하고 다 풀어볼까요? 자, 마지막. 그것도 풀고, 시험도 풀고. 자, 제가 아까는 뭘 설명해 드렸냐면 용질이 이동하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용질의 이동 원리는 아까 뭐라 했죠? 아까 뭐라 했죠? 아까 뭐라 했냐고? 확산. 어디에서? 확산이 뭐야? 고농도에서 저농도. 그렇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갑니다.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갈 때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 틀려? X. 맞아요.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에너지 소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농도가 진한 거에서 연한 곳으로 용질이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 두 농도가 어떻게 될까? 같아져요. 그럼 균일해져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에너지를 ATP라고 보통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ATP 소모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자, ATP가 뭐예요? 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뭐 일어난다 했죠? 호흡 일어난다 했죠? 네, 호흡을 하고 나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ATP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 에너지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네. 사용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용매는요, 선생님? 용매가 바로 뭐냐면 물이거든요. 물의 이동 원리는 도대체 뭐예요? 물은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요, 저농도에서요. 고농도로 이동을 해요. 자, 이렇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이 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투라고 불러요. 삼투. 자, 그럼 삼투는 에너지 소모가 있다. 맞았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왜냐면 저농도면 물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고농도보다? 적어요. 저농도면 싱겁다는 거니까 용질보다 물이 많다는 거야.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곳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물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지 않아요.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자, 제가 U자각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반투과성 막을 선생님이 한번 깔아보도록 할게요. 반투과성 막은요, 어떤 물질이냐면 입자가 작은 것만 통과해요. 즉, 반투과성 막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세포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여기다가는 증류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100% 물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다가는 제가 5%의 소금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입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물은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요. 그런데 소금물을 넣으면요, 소금 주변에 물 분자 5개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물 분자 5개 붙어 있는 애는 이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요렇게 입자가 작은 것만 통과하겠죠. 자, 요렇게 A에서 B로 통과하는 물질도 있고요. B에서 A로 통과하는 물질도 있는데 어떤 물질이 더 많을까요? B. A에서 B로 가는 물질들이 더 많을까? B에서 A로 가는 물질들이 더 많을까? 당연히 입자가 작은 게 누가 제일 많아? 대답 좀 해줘봐. A가 많잖아. 그치? A는요, 용질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덩어리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입자가 작은 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A에서 B로 이동하는 물질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야. 그러면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증류수의 수면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증류수의 수면은? 듣고 있나요? 증류수의 수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이동했으니까 맞아요. 낮아지고 소금물의 수면은 올라가. 높아집니다. 오케이, 그거. 자, 무슨 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저농도에서 무슨 농도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합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시간이 지나면 두 물질의 농도는 균일해진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농도가 균일해진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거. 괜찮니? 괜찮니?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그걸 세포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하는 거야.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서 엄청 잘 나와. 여러분 육모 나중에 보시게 되면 항상 많이 잘 나오는 파트여가지고, 구모에 잘 나온다. 육모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잘 나오고요. 구모에 항상 잘 나오는 파트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3개의 비커를 그려드려 볼게요. 이렇게 3개의 비커를 그려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단어를 쓸 건데 여러분이 처음 보는 단어일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고장액을 한번 넣어볼게요. 고장액. 여기다가는 등장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서 넣어보고요. 여기는 저장액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 세포보다요. 동물 세포든 식물 세포든 세포보다 고자야. 무슨 말이야? 농도가 어떻다는 거야? 높다는 거야. 그쵸? 그걸 고장액이라고 부르고요. 세포와 농도가 어떻다는 거야? 얘는 같다는 거야. 그래서 같을 등자를 쓰는 겁니다. 얘는 세포보다 농도가 어떻다는 거야? 맞아요. 낮다는 거야. 자, 그걸 이렇게 만들어 놉니다. 자,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어떻게 저장액은 표현을 하냐면 증류수가 저장액으로 들어가고요. 여러분 눈에 뿌리는 식염수 아시죠? 그 식염수가 등장액으로 들어가고요. 고장액은 약 10% 소금물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문제에서. 됐죠? 그럼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적혈구를 한번 넣어볼게요. 적혈구를 한번 넣어봅시다. 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동물세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합니까가 시험에 나와. 그래서 써볼게. 자, 봐봐. 고장액이야. 그럼 세포가 저농도가 되고 바깥이 고농도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한다 했잖아. 그럼 나가는 양이 많아? 들어오는 양이 많아? 나가는 양이 더 많지요. 나가는 양하고 들어오는 양 중에 나가는 양이 더 많으니까 세포가 빵빵해질까 쭈그러질까? 빵빵해져요. 나가는 양이 더 많으니까 세포가 당연히 쪄요. 쭈그러들어요. 듣고 있니? 네. 나가는데 어떻게 빵빵해? 물이 나간다니까? 괜찮아? 네. 오케이. 자, 등장에 설명할게요. 자, 여기하고 여기의 농도가 어떻다고요? 같아요. 같다고요. 자, 물질 출입이 없다. 맞아, 틀려. 진짜 징그럽게 나와. 물질 출입이 없다. 틀려.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어떻다? 같다. 오케이.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다.
물질 출입이 있습니다. 나가는 양과 들어오는 양이 같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변화가 없어요. 적혈구니까 그 원반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저장기에 넣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고농도가 되고요. 여기가 저농도가 되니까 뭐가 더 많을까? 들어가는 양이 더 많을까? 나가는 양이 더 많을까? 당연히 들어가는 양이 더 많겠죠. 그래서 세포가 빵빵해집니다. 팽창한다 라고 쓰시면 돼요. 괜찮니? 오케이. 그런데 시험에는 뭐가 더 잘 나온다? 식물세포가 더 잘 나온다. 식물세포가 왜 더 잘 나오냐면 식물세포는 동물과 다르게 외곽에 뭐가 있지? 세포 벽이 있어. 세포 벽은요 이완 수축이 잘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봐봐요. 선생님이 장군님이야. 내가 뭐라고? 장군. 장군은 전쟁하기 전에 뭘 입지? 갑옷을 입지. 선생님 갑옷을 입었어. 갑옷을 입고 한 5일을 굶었어. 그럼 살 빠졌을까 안 빠졌을까? 홀쭉해졌겠지? 자, 상상하라고. 갑옷을 입었는데 내가 홀쭉해. 그런데 여러분 눈에 내가 홀쭉한 게 보여? 갑옷 입은 상태에서? 안 보이잖아. 대신에 나는 느껴. 어떤 걸 느끼냐면 내 피부와 갑옷이 잘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안 붙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원형질 분리야.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외곽에는 세포 벽이 있어요. 그런데 안에는 뭐가 있죠? 세포 막이 있죠. 벽과 막이 분리되는 걸 우리는 원형질 분리라고 해. 갑옷과 선생님 피부가 분리되는 겁니다. 왜냐면 세포 벽은 이완 수축이 되지 않는데 막만 수축이 가능해서 그래. 이해했어? 그래서 세포 벽과 세포 막이 분리가 됩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식물세포도 얘는 당연히 모양 변화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간 양과 들어온 양이 같아서 없는 거지 물질 출입이 없다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얘요.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온 양이 더 많은데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 많이 먹어도 내가 살찌지 않은 것처럼 보여. 대신에 내 위가 늘어나는 것처럼 얘는 액포의 크기만 커져요. 노폐물을 저장하는 액포의 크기만 커진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푸시냐면 지금 모의고사 문제가 앞에 있어요. 149쪽을 한번 풀어서 선생님 보여주세요.